자, 오늘은 산과 염기의 반응 실험을 진행할 거야. 모두 안전장구 제대로 착용했지? 실험복, 실험 장갑, 보안경, 일반 마스크 체크했지? 그럼 모두 집중. 장갑 너무 불편하잖아. 벗고 실험해야겠어. 안 돼!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에이, 뭘 어때? 괜찮아, 한 번쯤은. 진짜 불안한데. 따가워. 이럴 줄 알았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오, 무슨 일이야? 너희 설마 맨손으로 실험하고 있었어? 화학물질은 피부에 닿으면 치명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아차하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야. 만약에 말이야,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해당 부위를 즉각 씻어줘야 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점, 화학물질이 완전히 씻겨지기 위해서는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줘야 해. 선생님, 그럼 피부가 아니라 실험복 위로 쏟아졌을 경우에는요? 좋은 질문이야. 그럴 땐 실험복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해. 이때 피부 부위가 넓다면 비상 샤워 장치를 이용하면 돼.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이미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는데 그 위로 오염된 옷이 붙었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해. 그리고 모든 조치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야 해. 다음은 자주 일어나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에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액체 질소를 사용한 냉각 실험을 할 때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신체 노출이 없는 신발, 그리고 초저온용 방수장갑을 착용하고 실험하는 건 필수 항목인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런데 아주 가끔 불편하다고 초저온용 방수장갑을 벗는 친구들이 종종 있지. 액체 질소에 손이 노출되면 끔찍한 동상을 입을 수도 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동상 부위가 덧날 수 있으니 문지르지 않고 섭씨 38도씨에서 42도씨의 온수에 동상 부위를 최소 20분에서 40분 동안 담궈야 해. 화학물질을 스포이트로 옮길 때 말이야, 스포이트 방향이 위를 향한 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눈에 튈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실명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시약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할 때 말이야, 잘못된 사용 혹은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스포이트 용액이 눈에 튈 수도 있으니 보안경을 꼭 착용해야 해. 만약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 세척기를 사용해야 해. 먼저 허리를 구부려 눈 세척기 위쪽에 위치시키고 푸시 레버를 눌러 눈을 15분 정도 씻어내면 돼. 만약 고체 시약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강제로 바람을 일으켜 불지 말고 적절한 수압으로 눈을 씻어내야 해. 그러니 실험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잊지 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원으로 이동해서 전문 의료진의 검진을 받아야 해. 질문 있어요, 선생님. 실험을 하다 보면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고약하기도 하고요. 맞아, 독한 냄새를 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화학 실험을 할 때는 냄새를 직접 맡으면 안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야 해. 그리고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심한 두통 그리고 호흡곤란이 생기면 바로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 가벼운 흡입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학실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유해 화학물질이 과학실험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출입문과 복도 쪽 창문은 모두 닫고 외부 창문을 개방해야 해. 그러면 실험에 사용된 음료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 위험한 물질이 많은 과학실험실에서 그 어떤 것도 입에 가져다 대선 안 돼. 예를 들어 여러 액체의 밀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할 때 말이야, 가끔 너희들이 장난으로 이거 마셔도 되나요? 물어보지.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비커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마시면 안 돼. 혹시라도 맛을 보거나 입에 넣게 된다면 바로 뱉어내고 여러 차례 입을 헹궈야 해. 이후로도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 혹시 화학물질을 삼키게 된다면요? 좋은 질문이야. 화학물질을 삼켰다면 바로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 토해서 뱉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노노. 우리의 판단으로 구토를 하도록 유도해서는 절대로 안 돼. 여러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GHS 그림 문자를 알게 되면 미리 위험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어떤 그림 문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먼저 폭발성. 이건 말 그대로 반응성이 커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야.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할 수 있지. 그래서 다룰 때 특히 조심해야 해. 다음은 인화성이야. 이건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을 말해. 심지어 마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고 물과 만나면 인화성 가스를 내뿜기도 해. 급성 독성은 이름 그대로 피부에 닿거나 먹거나 흡입하면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뜻해. 정말 위험하니까 반드시 보호 장비를 써야 해. 그 다음은 건강 유해성인데 이건 숨을 들이마실 때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심각한 경우 암이나 유전적 결함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수생환경 유해성은 물속에 사는 생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해. 이런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에 들어가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산화성은 산소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어. 이 산소가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 고압가스는 압축된 상태로 담긴 가스를 말하는데 용기가 넘어지거나 가열되면 폭발할 수 있어. 정말 위험하지. 부식성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이야. 그리고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해. 경고는 접촉을 통해 알레르기나 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을 뜻해. 이 모든 물질은 다룰 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해. 잘 이해했지? 아이니의 신나는 학습 점검 퀴즈. 다음 중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실험복을 벗어야죠. 정답! 그럼 다음 중 강산, 강염기가 피부에 닿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요.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야 해요. 역시 아인이야. 퀴즈 달인이라니까. 그럼 다음 문제.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체 씨앗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강제로 바람을 일으켜 불어내지 말고 적당한 수압으로 씻어내야 해요. 정답은 3번. 대단한걸? 정답! 하나만 더 풀어볼까? 화학물질을 먹거나 흡입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맞았어. 마리의 실험 노트. 내가 정리한 내용 한번 들어볼래?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다면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해. 만약 피해 부위가 넓다면 비상 샤워기를 사용해서 씻어내야 해. 만약 오염된 옷이 피부에 들러붙었다면 억지로 벗기지 말고 그대로 물로 씻어내야 해. 다음은 액체 질소에 노출되었을 때 동상 부위를 문지르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문지르지 말고 38도에서 42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40분 동안 담가야 해. 그리고 화학물질이 눈에 튀었다면 곧바로 눈세척기를 사용해야 해.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눈세척기로 가서 눈을 위치시킨 다음 오른쪽 푸시 레버를 누르고 15분 정도 충분히 씻어내야 해. 만약 고체 씨앗이 들어갔다면 강제로 바람을 불어내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수압으로 눈을 씻어내는 게 중요해. 꼭 기억해. 그리고 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되었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상태를 체크하면서 병원으로 가야 해. 이때 유해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면 곧바로 과학실험실 밖으로 대피해야 해. 유해 화학물질이 과학실험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출입문과 복도 창문은 모두 닫고 선생님이 외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도와주실 거야.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을 먹거나 마셨다면 바로 뱉어낸 다음 여러 차례 물로 헹궈내고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 이때 억지로 토하게 하면 안 돼. 모든 조치가 끝난 뒤에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 여기까지 마리의 실험 노트 끝! 어때? 어렵지 않지? 모두가 즐거운 실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말자.